예, 힘내시죠.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힘내십시오. 예,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계속 확인합니다. 근데 존속기간의 보장,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고 한 번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점유와 주민등록, 대항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자, 취득 요건으로 주민등록이요. 그 다음에 확인할 판례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령 갑이 이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로서 이 집에 살고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다고. 그럼 이 주민등록이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주민등록이 되기 위해서 일반인이 바라볼 때 이 집에 세입자,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럼 등기부 보면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도 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볼 때는 이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안 살고 있잖아요. 이건 임차인의 대항 요건, 주민등록이 아닙니다. 예. 그럼 차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을과 매매 계약함과 동시에 임대차 한다고.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실생활에서는 간혹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을이 갑의 집을 탐을 내서 꼭 팔아래. 시가보다 더 쳐줄 거니까. 그래서 갑은 팔고는 싶은데 마침 아파트로 옮길라 했거든. 근데 아직까지 아파트 입주일이 한 1년 남았다고. 그럼 1년 동안 빌려주면 팔게. 이렇게 즉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이 매도인 임차인이 계속 이 집에 살아요. 그럼 언제부터 일반인이 볼 때 이 집에 임차인이 산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비로소 이 집에는 갑이 소유자가 아니란 걸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으니까 세입자가 산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순간에 이 요건이 임차인으로 대항 요건이 된다고. 그럼 대항력은 그 다음날 오전 0시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한 언제? 다음날 이 갑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건 독자적으로 오지선다화한 적도 있어요. 매수인 명의로 무엇이 된 다음날? 이건 사례로 그냥 바로 문제를 바로 독자적으로 만들어버린 적도 있어. 몇 해 전. 문제를 읽는 순간에 답이 바로 보여야 돼.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날 아닙니다. 근데 비교 판례도 하나 있어요. 얼핏 보니까 교재에는 없는 것 같아. 빼버린 것 같은데. 원래는 교재마다 다 있던 판례예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어렵다고 없애버린 것 같아. 자, 이 내용입니다.
갑을 간에 임대차 계약하고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를 임대할 때 몇 년 후 분양 전환해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임차인 을이 투자를 목적으로 임대차 했어요. 몇 년 있다가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대를 해버렸지. 그럼 전차인은 이 집에 들어가 살고 무엇까지도 했다고? 그럼 일반인이 볼 때 주민등록은병으로 소유자는 누구로 등기돼 있어? 이 순간 일반인이 볼 때는 이 아파트에 세입자가 산다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차후 분양 전환이 됐어요. 분양 전환이 되고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되는 그 즉시 이 병이란 자는 무엇을 취득해 버린다고? 대항력이요. 적시란 판례도 있고 그 다음 날이란 판례도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건 적시 판례예요. 이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등기하는 그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그날 이 집을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버릴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아니 등기할 때 그날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고 대출 받아버리고 저당권이나 건저당권 설정해 버릴 수 있다 없다? 그때 갑은 대항력이 언제 생긴다고? 다음 날이요. 이건 저당권이 선입니다. 선. 대항력보다 우선이에요. 되겠습니까? 확정일자까지 갖추어도 이 이후에 경매로 들어가면 누가 먼저 배당받아 버린다고? 저당권자가. 이런 사례라면 갑은 특약을 맺어야 됩니다. 등기한 그날 절대로 담보 제공하면 안 된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등기한 그날 병하니까 그렇네. 금융기관에 이 아파트를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해 버렸다고요. 그런데 언제 대항력이 생긴다고? 적시요. 이건 대항력이 우선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온 판례예요. 그럼 소유자가 매매하고 동시에 임대차 했다는 말이 오면 매수인 명의로 등기한 다음 날 대항력 생겨. 근데 임대 아파트가 어쩌고 분양 전환이 어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분양 전환이 되고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즉시 대항력 생긴다 하는 골자만 잡아라 이 말입니다. 되겠죠? 매매하고 동시에 임대차 했을 때 임차인의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분양 아파트가 분양 전환이 됐을 때 그때 전차인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분양 전환받은 자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즉시 무엇이 생겨? 대항력이. 즉시 다음 날 그 좀 구별하시라는 이야기. 그 다음 대항력에 관계된 마지막 판례입니다.
갑을 간에 주택 임대차 계약하고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지금 이 임차인은 등기가 됐거나 등기되지 않아도 주임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논리예요. 되겠죠?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어요. 차후 주택이 매매가 됐다고. 그럼 임차주택에 새로운 소유자가 있다고. 신소유자.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표현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릴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리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 병이 임차인 보고 집 비우라 이야기하면 비워야 돼요. 예, 대항력 갖추었어요. 이때 매매 등이 되면 원칙 이 주택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원칙이거든.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매매는 대표적인 예예요. 주택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면책을 시키고 그 채무를 인수한 거예요. 면책적 채무 인수란 말이 임대인, 주택의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면책을 시키고 그 채무를 누가 인수한 것이다? 양수인이.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차후 임차권이 소멸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새로운 소유자, 주택의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왜 애초에 이 집에 살 때 임차인이 바라볼 때 임대인은 경제력이 빵빵했거든. 존속기가 만료되고 임차권 소멸해도 보증금 돌려주는데 아무 문제 없는 임대인 갑이었거든. 근데 소유자가 달라진 걸 보니까 소유자가 이래 생겼어. 새로운 소유자가. 못 믿겠다니까요. 뭔가 하기는 한다는데 신뢰감이 딱 떨어지면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나중에 존속기가 만료되면 애미길 것 같거든. 그때는 이 임차인이 이렇게 매매됐다는 것을 알고 상당한 기간 내에 무엇을 제기하면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돼.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면책이 된다 안 된다? 이 이의 제기한다는 의미가 해지하겠다는 말이에요. 실무에서는. 2년 계약하고 1년이 지나니까 집이 팔렸어. 근데 새로운 소유자를 보니까 땡빛을 내서 집을 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는 짓거리가 이상해. 이래 생겼다고. 됐습니까? 그때 불안하면 이 임차인이 이 사실을 알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말이 방 빼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방 빼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하면 된다고? 임대인에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제법 자주 등장합니다. 임대차 하고 나서도 집이 팔리는 케이스가 많거든. 그럼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갑자기 계약기간 남았는데 집 소유자가 달라졌다는데 새로운 소유자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럼 보증금이 전 재산이면 불안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불안하시면 방 빼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제기하면 돼요. 그때는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 이의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면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보증금 반환 의무가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의 제기 안 하면 주택의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 존속기가 만료되면 누가 돌려줘야만 해? 신소유자가. 되겠죠? 예. 자, 여기까지가 대항력에 관계된 사항이에요. 자, 보증금 회수요. 자, 보증금 회수에 관련된 규정이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자, 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물권자보다는 우선 못해요. 최우선 변제가 무엇이다?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한다. 이건 후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물권자는 저당권자를 예를 들어 이건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변제 못 받고 이건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됐죠? 예. 대항력과 무엇을 갖추면 확정일자를 갖추며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즉시 대항 우선 변제권 생겨요. 그 다음날 오전 0시는 대항력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오전 0시 이런 판례 있다 없다? 없어요. 최우선 변제권은 경매 신청에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지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이 확정일자는 공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담합을 해서 보증금을 청액시킬까 봐 그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은 임대인과 담합해서 보증금을 청액시키지 않아요. 청액시키면 소액의 범주에서 벗어나 버릴 수 있어. 조금은 청액시킬 수는 있겠지만 별 실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 경매 신청에 등기 전까지 무엇만 갖추면 된다? 대항력이요. 물론 모든 임차인이 아니라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입니다.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는데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입니다.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받아요. 그때 주택가액은 대지가액을 포함합니다.
우선 변제든 최우선 변제든 주택뿐만 아니라 대지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때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대지가액을 포함하여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받는다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관련된 판례요. 첫째는 대지가액 포함한다고. 그럼 일반적으로 대지와 주택은 동일인이 소유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때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이 임차인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때 무엇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지가액도. 그럼 주택과 대지가 일괄 경매될 수도 있고 주택만 경매된 건 별 의미 없고 대지만 경매돼도 대지가액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 주택이 반드시 등기가 돼야만 미등기 주택이라 할지라도 대지가액 포함한다가 현재 판례예요. 판례가 변경된 부분이에요. 대지가액 딱 포함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지. 대지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다고. 차후에 대지가 매매가 되고 대지 소유자가 병으로 달라져 있어. 이때는 대지가액을 포함할 것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대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었다면,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면 차후에 대지 소유자가 달라져도 대지가액 포함해. 왜 자세히 안 적는다? 지금 하는 하나만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대지가액 포함 안 한다가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몰라 대지 포함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안 적었다고.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을 천천히 틀어서 보십시오. 애초에는 대지만 있었거든. 대지만 있는 걸 나대지라 말하잖아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이렇게 할까.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차후 주택을 건축하였다고. 그리고 주택이 임대차 됐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혹시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이라면 대지가액을 포함할 것인가? 이건 대지 포함 안 해요. 이것까지 대지를 포함한다면 저당권자에게 너무 가혹해요. 만약 대지를 포함한다면 아직 주택 없어요. 대지의 저당권을 취득할 때 이 저당권자인 평은 무엇까지 연상해야 된다고? 나중에 이 나대지 위에 건물이 건축되지는 않을 것인가? 혹 그 건물에 방이 몇 개나 들어올 것인가? 이것까지 예측하여 대지의 담보가치를 판단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되었다. 이런 말이 올 때는 대지가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판례가 변경돼서 최근에 시험의 논점이 되는 판례는 대지가액 포함 안 한다는 이것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하나 더 있었거든. 주택이 미등기. 여기에서는 난상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난 것이 대법원 판례가 주택이 미등기라 할지라도 대지는 포함시키겠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몰라. 자, 정리 이것만 기억해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주택 임대차지만 무엇을 포함하는 것이다? 대지를 중심을 잡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을 물어봐도 눈을 질끈 감고 대지가액 포함, 딱 포함되지 않는다는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되었다. 이 말이 오면 대지가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려운 이야기 하나 해보자고요. 종합판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택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갑을 간에 주택 임대차 했습니다.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다. 주임법의 판례는 겸유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 그 경우에 첫째 지금 경매할 거거든. 경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단지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모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 보지는 않아요.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한다는 말이거든. 낙찰자에게 대항한다는 말은 말소 기준 권리인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어야 돼. 경매 절차에서는. 경매를 언급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대항하는 제3자가 낙찰자예요. 낙찰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원칙 이 임차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어야 돼. 저당권이 먼저 등기되고 뒤에 대항력을 갖춘 것은 경매되면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 말입니다.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살다 갈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우선 변제받겠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다고. 그때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데 우선 변제권을 선택을 했다고. 아직 존속기간 남았어요. 2년 임대차 했는데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 갖추었다고. 우선 변제권도 갖추었다고. 그 뒤에 저당권이 들어왔어. 저당권은 지금 안 적었습니다. 그냥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까지 겸유하고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1년 지나 이 집이 경매로 나가면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 버릴 수 있다고. 우선 변제권을 선택한다는 말이 스스로 배당을 요구하였다. 전세권하고 논리 똑같아요. 민법에 저당권 할 때 경매로 권리가 소멸하는지 할 때 전세권이 최선순위라면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은 논점 아니에요. 그건 전세권 소멸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면 전세권 원칙 소멸 안 하잖아요. 스스로 배당을 요구하면 예외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배당 요구 안 하면 임차권 소멸 안 해요.
스스로 배당을 요구했다는 말인데 이 말이 아직 1년 남았는데도 나가겠다는 주장이에요. 무엇이 포함된다고? 스스로 배당을 요구한다는 말이 나는 경매 나간 집에 살기 싫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경매법원에 스스로 배당을 요구합니다. 이 배당 요구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해지의 효과는 언제 발생할 것인가? 이미 다 배웠어. 해해 웃는데 아니냐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돼. 계약의 상대방이 어찌 법원이냐고. 임대인이지. 이렇게 배당을 요구하면 경매법원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아이 당신 집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에 들어왔다 하고 통지하고 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이 임대차 계약이 무엇이 된다고? 해지가 된다고. 존속기간이 남았는데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매 절차에서 전액 배당 받아버리면 끝이에요. 임차인이 지금 최우선 변제하는 거 아니에요? 보증금 전액을 배당을 받으면 그냥 이사가면 땡이에요. 근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고. 일부만 배당받았다고. 일부만 배당받았다면 지금 우선 변제권은 선택했기 때문에 소멸한 거예요. 그렇지만 보증금을 전액 변제,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살다 갈 권리는 그대로 있다, 없다? 있다. 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 돌려줘야 됩니다. 대항력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럼 이 경매 절차에서 만약 병이 낙찰을 받았어. 저당권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복잡해지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유저가 새로운 소유자거든. 그럼 이 병이 소유할 때 또다시 이 주택의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자는 안 적었다고 일부러.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병이 낙찰을 받고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또 병에 대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에 들어왔다고. 이 제2 경매 절차에서는 이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는 있다, 없다? 제1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은 선택하여 행사했기 때문에 이미 소멸해버린 상태예요. 제2 경매 절차에서는 우선 변제권은 행사하지 못해요. 일반 채권자로 배당에 참가할 수는 있어. 우선 변제는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니까. 자, 그 다음. 갑을간에 주택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임차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하지 않아요. 그럼 임차인은 아무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이 임차인은 집을 비워야 되는가? 이게 독특한 내용이에요. 원래 민사집행법은 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소를 제기할 때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라 돼 있다고. 임차인은 자기 의무 다 하고 집 돌려주고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질책하여 소송 제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임대차가 만료가 됐는데도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이 소송 제기할 때 집 비워주면 바보 돼버리잖아요. 이 주택에는 일반적으로 등기가 됐다 안 됐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로서 지금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집을 비우는 순간,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대항력 우선 변제권 다 소멸해버려요. 이 주택의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되는가 하면 경매 신청 시 아니에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예요. 되겠습니까? 주임법 상임법상의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등기되지 않았다는 전제하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전부 배당 요구 채권입니다. 둘 다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경매에서는 왜 배당 요구 채권인가? 경매법원은 집이 경매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등기부를 본다고. 등기부를.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도 등기부에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잖아. 이게 무슨 등기냐고 이게. 되겠습니까? 경매부분은 몰라요. 주택에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안 찾아와. 목마른 자가 우물 파야 돼. 나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나에게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라고 경매법원에 요구를 해야 배당해 주지. 가만히 있으면 배당해 준다, 안 해준다. 그 말이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비워버리면 우선 변제권이 상실돼 버린다고. 최우선 변제권도 마찬가지예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확정일자 갖추고 있어야 되고, 최우선 변제권은 경매 신청에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 갖추면 되지만 갖추었다고 이사 가면 된다 안 된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대항요건 유지해야 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비우면 실속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집을 비우지 않고도 즉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할 수 있다고요. 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좀 생략해 버렸네. 성소한 판결을 들고 죄송합니다. 성소한 판결을 들고 집행법원으로 간다고. 집행법원으로 가고 경매 신청할 때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돼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매 신청할 때는 집을 비우고 경매한다, 아니면 집을 깔고 앉아 경매한다. 집을 비우지 않고 깔고서. 이 말을 이렇게 현란하게 말해요.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어려운 말이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래야 실속이 있지. 그래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반대 의무의 제공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집을 깔고 앉아 경매 신청한다는 말이에요. 비교한다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했는데 전세금 반환 안 하면 경매법원에 경매 신청할 때는 자기 의무 다 이행해야 돼. 알아들었습니까? 예. 그때는 반대 의무의 제공,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다고. 전세 목적물이 집이라면 집 비우고 경매해야 돼. 걔는 등기된 자기 때문에 집 비워도 된다고요. 전세권은. 되겠죠? 예, 임차인은 집 비우지 않고 경매 신청합니다. 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이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참고로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돼요. 빨리 처리해버린다고. 소송 제기하면 판결까지는. 되겠죠? 예. 판결에서 성소하면, 성소란 이야기는 임대차의 성립 요소가 보증금 지급이 성립 요소는 아니거든. 차임 지급이 성립 요소지. 보증금은 지급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다툼이 생기면 불러서 물어본다고. 보증금을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걸 입증하면 누가 유리해?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입증해야 된다고요. 그럼 계약서 작성했으면 입증하기는 쉽지. 구두계약했다면 골치 아파지는 것이고. 그 말입니다. 성소한 판결문을 들고 집행법원으로 가서 강제경매 신청할 때는 집을 깔고 앉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 반대 의무의 제공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등장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해볼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두 가지 요건 기억해야 됩니다. 갑을 간에 임대차 계약하고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돼야만 하는 것이지 존속기간 중에는 한다 못한다? 못해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 하 이 임차인이 이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이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법원이 결정을 하면 등기소에 촉탁을 해. 제도 이름은 명령제도지만 등기 절차에 계시는 법원이랑 관공서의 촉탁으로 개시되는 등기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되어버린다면 등기된 임차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항력 확정일자 이런 게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종전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대항력, 우선 변제권,
다 갖추고 있는 즉 임차권이라면 존속기간 만료된 이후 일정 시점에 이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 될 거 아니냐고. 이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있는 자들은 이 효력이 유지된 채로 등기되는 거예요. 유지된 채로 등기되기 때문에 언제 점유했는지, 언제 주민등록했는지, 언제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 전부 얼구에 다 기록된다고. 효력이 유지된 채로 등기되기 때문에. 근데 종전에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제도에 따른 등기가 됐다면 뭐 유지할 게 있느냐고. 새롭게 등기된 이후에 무엇이 생기는 것이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이 제도를 만든 이유가 IMF 때문에 생겼어요. 이상한 경제 현상 때문에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이사를 못 간다고. 이사를 가는 순간에 점유가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대항력 깨트려지고 우선 변제권이 깨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상 보장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등기하고 이사가라는 제도예요. 되겠습니까? 그 제도에 따른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된 후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이 등기의 말소 등기 의무가 동생관계다? 아니에요. 이 등기가 되기 전부터 임대인에게는 무엇이 있었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동생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등기의 말소 등기 의무보다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다. 선이행 의무. 이 등기되기 전부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미 있었다. 이미. 되겠습니까? 동생관계는 아니에요. 등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택이 경매가 돼도 경매법원이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보고 있잖아요. 등기가 돼버리고 나면 이제는 배당 요구 채권이다 아니다? 어떤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경매법원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를 조사해요. 담당 공무원이. 이건 등기부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잖아요. 민법 621조 제1항에 따라 등기가 됐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됐든 등기가 되고 나면 배당 요구 채권 아니에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에서 제외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켜. 등기되지 않는 것은 등기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자들은 경매가 되면 경매부분에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하지 않는다면 배당에서 제외시키는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그리고 이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주택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도 이제는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에 따른 등기가 된 후 소액 보증금의 임차인이 또 들어올 수 있잖아. 이 집에.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자에게는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등기부 보면 이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란 걸 알 수 있어요. 무엇만 인정하는 것이다? 아이고 어려워라. 예.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네요. 예? 아리까리요. 예, 지금은 아리까리 할 수밖에 없죠. 예, 조금 더 배우고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그다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민사특별법은. 조금 자세히 한 이유는 판례 특강할 때 민사특별법 못하거든요. 그거 다 하다가는 며칠 해야 돼, 며칠. 양도 많고, 다행히 못하는 이유는 출제 문항수가 적습니다. 출제 문항수가 적고 판례는 아주 많아요. 할 수 없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잘 모르시면 사진으로 찍어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든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셔서 나중에 몇 가지 법률들은 따로 보충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휴일날 너무 수고하셨고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 잃지 마시고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어려운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 그만둬버릴까 이런 욕구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그런 욕구 생길 때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훨씬 더 똑똑해요. 그분도 했는데 여러분이 못할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뭔지 몰라도 이게 답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긴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